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하나의 2D 2.5D 도면입니까? 예, 2.5D 형상을 먼저 작업하고요. 자, 먼저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오늘 작업할 도면입니다. 오늘 작업할 도면은 이제 이런 그림을 카티아에서 먼저 모델링 하신 다음에 이 모델링된 제품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NC 데이터를 또 이렇게 뽑아 볼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도면을 갖다가 먼저 지금 모델링하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NC 데이터를 뽑을 건데 저랑 같이 뽑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NC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NC 데이터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저랑 제가 만들었던 부분과 비교를 하시면서 서로 간에 뭐 데이터가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지 다르면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한번 테스트를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을 먼저 카티아에서 한번 후딱 자 카티아에서 한번 조립을 그죠? 자 카티아에서 먼저 한번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티아에서 먼저 실행하신 다음에 이제는 모델링 쪽이니까 시작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에 가서 자 파트 디자인 가서 이름은 적당하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스케치입니까? 자, 스케치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XY 평면을 선택했고요. 이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해서 가로, 세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었던 사각형에 대한 가로 치수를 조금 전에 도면 보신 것처럼 가로 치수와 세로 치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작업을 다 했으면은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자, 올라가는 높이가 얼마입니까? 가로 70에 세로가 70인데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로가 70이고 세로가 70인데 높이가 얼마냐면은 전체 높이가 19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19 말고 먼저 여기까지 자, 이 부분까지 먼저 모델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5를 또 올릴 거니까 실제로 14만큼만 먼저 패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티아에서 패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높이는 14만큼만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렇게 먼저 아래쪽에 사각형 형상을 먼저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요 위쪽에 윗면이죠. 그죠? 위쪽에 또 다른 스케치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윗면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윗면이 잡혔고요. 이제부터 이 형상에 대해서 하나씩 모델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상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생긴 형상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잘 참고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여기서 먼저 수평 기준, 수직 기준 그릴까요? 수평선을 길게 하나 그리고 또 수직선도 길게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들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줄 건데 자, 예를 들면은 어떻습니까? 예. 이 선부터 여기 선까지의 거리값. 자, 이 두 선에 대한 거리값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35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선부터 수평선까지의 거리값도 35라는 먼저 기준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 기준선을 그렸으니까 사용자가 그렸던 이 선이죠. 이 선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구성 요소에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은 지금처럼 점선으로 표현되고요. 수직선도 더블 클릭해서 구성선에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점선이 되는 하나의 보조선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작업을 먼저 했고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큰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려놓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제약 조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모서리에 대한 거리값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또 치수 계속할게요. 이번에는 이 선부터 여기 수직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값은
잠깐만요. ESC 누르고요. 지금 충도 여기 35 나와 있네요. 예, 35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의 전체 거리값을 입력을 해서 전체 거리값을 입력해 가지고 사각형 기준 잡았고요. 이 선도 좀 바뀌었으니까 이 선도 4가 되네요. 그죠? 이번에는 아래쪽 선부터 이 선까지의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에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값을 입력했고요. 위쪽 선과 위쪽 선에 대한 거리값도 입력을 해서 처음에는 먼저 기준되는 사각형 그려놓고 이제부터는 위쪽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홀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는 먼저 호가 필요하니까 우리 카티아에서 보게 되면은 3점호, 3점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죠? 먼저 여기 선 위에부터 여기 선 어딘가부터 여기 선 어딘가까지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도 여기쯤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서 먼저 형상을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수평선이랑 이 호의 끝점이랑 마우스 오른쪽 일치했고요. 그리고 수평선과 이 호의 끝점까지 거리값, 자, 이 거리값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린 호에 대한 반지름값, 자, 반지름값을 입력을 하면은 자, 지금 형상이 너무 커졌네요. 그러면 뒤로 돌리겠습니다. 온도한 다음에 이렇게 온도, 예, 그죠? 키보드 ESC 눌러가지고 예, 기능들 종료한 다음에 온도 버튼 눌러가지고 호를 이때는 자, 치수를 다른 치수 먼저 주겠습니다. 호를 클릭하고 이 호의 반지름 치수를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평 기준부터 호 끝점까지는 마우스 오른쪽 일치했고요. 수평 기준부터 위쪽 호에 대한 거리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었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즉시 자르기로 잘라 버리겠습니다. 위쪽 부분은 잘라 버리면은 결국 이런 모양 나왔고요. 자, 다음은 어떤 그림입니까? 다음은 위쪽에 이렇게 생겨먹은 이 그림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 표현할 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원입니까?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요. 항상 원에는 치수가 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선부터 이 원 중심까지, 자, 이 원 중심까지 잡아도 되고 아니면 그림하고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양쪽에 선 2개를 먼저 그릴까요? 이렇게 양쪽에 선 2개를 먼저 그려놓고 자, 제약 조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원 찍고 마우스 오른쪽 접점, 원 찍고 선 찍고 마우스 오른쪽 접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즉시 자르기로 잘라버립니다. 요거하고 얘네들 클릭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놓고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죠. 잘라버리고 제약 조건 치수 기입합니다. 자, 도면에 나온 것처럼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거리값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거리값도 얼마입니다. 이번에는 예, 그죠? 이 선부터 호 중심까지 원 중심까지 거리값을 입력하면은 다 됐네요. 그런데 도면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반지름 더라 그러는데 아마 반지름 넣게 되면은 충돌되죠. 왜냐면은 이 호의 반지름이랑 위쪽에 14라는 폭은 서로 간에 일치되는 부분이니까 서로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위쪽에 보죠. 반지름 치수는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에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다음은 어디? 이 부분에 대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각선을 표현할 거니까는 자, 대각선 표현할 때도 그죠? 처음에는 선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 대충 그려놓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즉시 자르기로 잘라버립니다. 처음에는 대충 그린 다음에 즉시 자르기 했고요. 이제 치수 기입할까요? 예를 들면은 수직 기준선과 대각선 끝점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평 기준부터 선 끝점까지 거리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대각선까지 표현됐고요. 자, 다음은 자, 다음은 어떤 부분입니까? 다음은 이 부분. 자, 여기도 반지름 30짜리 왜냐면은 2-R30이니까
반지름 30짜리 호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3점 호. 이 부분에도 3점 호를 이용해서 첫 번째 대충 찍고 두 번째 대충 찍고 세 번째도 대충 찍어서 호를 하나 만들었고 이 호에 대해서 먼저 반지름부터 줘볼까요? 반지름은 30입니다. 그리고 수평 기준부터 호 끝점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돼야 되고 자 근데 일치하고 나니까는 이렇게 치수가 충돌 지금 났거든요. 자 치수가 충돌되게 되면은 분명히 어딘가 잘못 그린 거기 때문에 먼저 지금은 23 치수를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호를 지우고 이 호 자체를 지우고 새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를 지우신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을 이용해서 호 대충 그린 다음에 다시 호를 다시 그렸었거든요. 다시 그린 다음에 호에 대한 반지름 치수 입력하고 수평 기준부터 호 끝점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돼야 되고요. 수평 기준부터 호 끝점까지 전체 거리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형상에 대한 크기를 만들었고 필요 없는 부분은 즉시 자르기에서 잘라버리면은 이 부분에 홀을 하나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홀을 생성했다 그러면 자, 다음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다음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롯 모양이 있으니까 이 슬롯 모양만큼만 또 그림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방법이죠. 여기에 먼저 선, 원, 여기에 원 하나 그리고 양쪽에 선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수직선, 여기 수직선, 수직선 두 개를 그려놓고 자 제약 조건 들어갑니다. 제약 조건에서 선 클릭, 원 클릭, 마우스 오른쪽 접점 원 클릭, 선 클릭, 마우스 오른쪽 접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즉시 자르기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즉시 자르기에서 다른 부분들 잘라냈고요. 물론 이 부분도 클릭해서 잘라냈고 자 치수 입력할까요? 제약 조건에서 치수 입력하는데 자 이때 치수는 수직 기준부터 자 이 선까지 먼저 줘볼까요? 아니면 치수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일단 ESC 누르시고 다시 제약 조건에서 보니까 이 선입니까? 이 선부터 지금은 치수가 먼저 ESC 누르고요. 지금 치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먼저 반지름 치수를 먼저 줄까요? 이 원의 반지름 치수를 먼저 입력할게요. 반지름 6.6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부터 이 선까지 자, 이 선까지 거리가 나와 있네요. 이 선까지 거리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자, 이 선인가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아마 15가 나올 거죠. 15 나오면 제대로 됐네요. 자, ESC 눌렀고요. 마찬가지로 이 선은 다시 16으로 변경했고 그리고 높이 자, 이 선부터 이 제약 조건입니다. 이 선부터 이 점까지의 높이 값만 입력을 해주면은 여기에 호에 대한 부분도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각선 여기도 필요한 만큼만 대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선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즉시 자르기로 잘랐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에서 여기 수평선, 수직선이죠. 수직 기준선하고 이 끝점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 그리고 수평 기준선부터 이 선의 끝점까지 거리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먼저 바깥쪽에 있는 형상은 좀 위쪽에 지금 선이 대각선 빠졌나요? 윗부분에 대각선이 왜 지워졌죠? 다시 선 그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언두하면서 아마 뒤로 돌리면서 선이 지금 취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선 그리고 자르기로 잘라내고 그죠? 수직 기준하고 이 끝점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돼야 되고요. 수평 기준선부터 이 끝점까지 높이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위쪽에 그 윤곽 작업하기 위한 스케치는 대략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작업 다 됐으면은
워크벤치 종료에서 방금 작업한 부분을 패드 기능으로 얼만큼 올라갑니까? 아까 높이 값이 5였나요? 자, 도면 보시면은 높이 값이 현재 5로 나와 있으니까 이 5라는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윗부분이 이렇게 생성된 거 볼 수 있고, 자, 다음 부분은 안쪽에 이렇게 안쪽 부분에 이제 이만큼 이제 그 슬롯 모양처럼 형상이 만들어지니까 이 그림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케치는 윗면 선택했고요. 자, 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아까처럼 그죠. 먼저 수평 기준 이렇게 선 하나 대충 그려서 수평 기준 잡았고, 여기도 선 하나 대충 그려서 수직 기준 잡은 다음에 이 선들에 대해서 치수,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거리값은 얼마 떨어지고 얘부터 얘까지 선 거리값도 얼마 떨어지더라. 자, 치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자, 사용자는 선을 더블 클릭해서 구성 요소로 바꿨습니다. 선을 더블 클릭해서 구성 요소로 바꾼 다음에 안쪽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근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먹은 아주 친절하게 어떤 모양이죠? 그렇죠? 연장된 홀 기능. 자, 카티아에서 제공하는 연장된 홀 기능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각형 밑에 보시면은 연장된 홀이라고 첫 번째 점 대충 찍고 두 번째 수직선 위에 대충 찍어서 이렇게 슬롯 모양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제약 조건에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반지름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이때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평 기준부터 위쪽에 있는 원 중심까지 거리 값을 입력했고요. 위쪽 중심부터 아래쪽 원 중심까지의 전체 거리 값만 입력을 해주면은 먼저 수평에 대한 슬롯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수평 기준. 수평도 마찬가지인데 수평 부분도 가만히 보면은 동일하게 슬롯 모양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슬롯 형상을 하나, 그죠? 연장된 홀이었죠. 자, 그래서 연장된 홀 기능 가지고 첫 번째는 여기쯤부터 클릭, 두 번째는 여기쯤 클릭, 세 번째는 폭을 하나 대충 이렇게 클릭을 해서 슬롯 모양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 조건 한번 줘볼게요. 자, 제약 조건은 먼저 반지름, 이 슬롯의 반지름 치수는 전체가 14니까 반지름 이렇게 입력했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이 수평 기준선부터 위쪽 선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돼야 되고요. 그리고 도면에 나온 것처럼 이 선부터 이 중심까지, 자, 이 중심까지 거리값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전반적인 그림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즉시 자르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잘라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즉시 자르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랐고요. 혹시나 자르기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선 자체는 구석이 풀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구석이 풀리면은 제약 조건에서, 자, 여기 선과 이 선은 마우스 오른쪽 평행되어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행이 되면서 이 평행에 대한 기호는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기호를 주시면은, 예, 전체적으로 스케치가 완성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이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 워크벤치 종료에서 지금 이 영상을 포켓, 자, 포켓 기능으로 이때 깊이가 얼마입니까? 깊이는 4만큼, 자, 깊이는 4만큼 우리가 포켓 기능으로 해서 잘라버리면은 원하는 모양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쪽에 구멍 생성되죠. 그래서 다시, 스케치에서 윗면 선택하시고 선택한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먼저 선택한 윗면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수평 기준선 하나 그릴까요? 아까처럼 수평 기준 그린 다음에 제약 조건에서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거리 값은 얼마가 떨어지더라, 그죠? 그리고 또 수직 기준도 그릴까요? 여기쯤에다가 수직 기준도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제약 조건 들어가서 이 두 선에 대한 거리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ESC 눌러가지고 모든 기능 종료한 다음에 같은 방법이죠. 선 더블 클릭해서 구성 요소 체크 확인, 선 더블 클릭해서 구성 요소 체크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기준선 그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원 하나 그리시고 이 원에 대해서 제약 조건 들어갑니다. 자, 이 원은 자, M8이니까 지름 8로 제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 선부터 이 원까지의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수평 기준부터 원 중심까지의 거리 값을 입력하면은 이 부분에 원 하나 대충 그렸고, 다음은 안쪽입니까? 안쪽에도 그죠? 안쪽 부분에는 어떻게 수평 기준선과 수직 기준선이 만나는 교차점을 바로 클릭을 해서 원 그릴까요? 교차점을 클릭했기 때문에 위치는 잡을 필요 없이 이렇게 지름값만 주시고 워크벤치 종료, 그리고 이 원 두 개를 포켓 기능으로 해서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때 깊이는 사용자가 전체를 다 잘라라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우리가 도면을 그죠? 예,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도면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도면 자체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도면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먼저 한번 다음 시간입니다. NC 데이터를 만드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NC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그 NC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던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처럼 모델링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형상이 제가 제대로 그렸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제대로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2D 도면 한번 제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에 가시면 기계 디자인의 도면, 자, 기계 디자인의 도면 가서 2D 도면을 한번 배치를 하고 그 2D 도면 가지고 치수를 입력하면서 내가 제대로 표현했는지 한번 형상을 전체적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도면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먼저 크기, 자, 일단 여기서는 그냥 뭐 수정, 자, 수정 버튼 클릭합니다. 수정해서 도면 양식은 아마 A4 사이즈에 배치해도 충분할 거. 크기가 그죠? 가로 세로 크기가 작다 보니까 A4 용지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확인 눌렀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2D 도면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창에서 여기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 가서 우리가 작업할 거는 삼각법이죠. 삼각법에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 형태에서 제가 먼저 기준, 자, 정면을 뽑고 그 정면 기준 해가지고 예, 측면이라든지 단면까지 쭉 뽑아 볼게요. 그래서 기준, 자, 기준 정면입니다. 기준 정면뷰 가는데 정면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거냐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창에서 정면은 이면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만들 면을 클릭하니까 우측 하단 부분에 바로 정면에 대한 모양이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 정면이 됩니다. 얘가 맞다 그러면 바탕화면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정면에 대한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테두리를 쭉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좀 중간으로 옮길까요? 이렇게 중간 옮겨 놓고 이제 아래쪽에는 제가 그 단면도입니까? 요거 이 부분에 섹션 뷰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섹션 뷰를 생성하기 위해서 오프셋 섹션 뷰를 선택한 다음에 자, 단면이 어디 클릭되냐면은 자, 잠깐만요. 이게 예. 잘못 클릭됐나? 잠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요거 오프셋 섹션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는 여기 점부터 이 점까지 선을 선택을 하고
선 마지막 끝점입니다. 끝점 부분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뷰가 나오거든요. 자, 지금처럼 직선 그린 다음에 끝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은 그 형상에 대한 절단 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절단해 놓은 다음에 이 형상에 대해서 치수, 자, 치수를 이제부터 하나씩 뽑아 볼게요. 자, 치수 뽑으시면서 내가 제대로 모델링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거리가 얼마 나옵니까? 예, 이때 거리는 이게 왜 지름 치수로 나오나요? 예, 이때 거리는 6입니다. 다시 보고 더블 클릭 ESC 누르시고 치수 주는데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이렇게 6이 나옵니다. 아마 앞쪽에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입니까? 예, 아마 이게 지름 치수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등록 정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에서 텍스트, 자 텍스트에 보면은 텍스트 쪽에 보시면은 아마 자동으로 예, 텍스트 쪽에 봤을 때 텍스트 쪽 예, 치수 텍스트입니다. 치수 텍스트 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파일 값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예, 없음으로 파일 값 없음으로 체크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6이라는 값 나왔고요. 자, 추가적으로 계속 한번 치수 찍어 볼게요. 이번에는 예,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사용자가 두 선에 대한 치수를 찍어 보니까 이 부분도 그죠? 제대로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선부터 이 점까지에 대한 치수도 한번 뽑아 보시면 네, 자 더블 클릭해서 예, 이 선부터 이 점까지에 대한 치수, 자, 이 끝점에 대한 치수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은 예, 그 거리 값이 그죠? 이 선입니까? 예, 이 선에 대한 치수도 이렇게 뽑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치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선에 대한 값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뽑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뽑아보게 되면은 오른쪽 버튼 예, 다시 볼까요? 치수 기입에서 예, 이 선부터 이 끝점까지 찍어야 되는데 끝점이 잘 안 잡히네요. 예. 아무튼 사용자는 이렇게 2D 도면을 생성하신 다음에 그 도면들에 대해서 일일이 치수를 찍어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치수를 쭉 찍어 보시고 그에 따라서 모델링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